시작해 이? 안녕하십니까 기아들. 제가 미리 텔레파시로 연락을 보내놨던 만큼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은 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아무래도 시작해 이? 샤케 발닦개님 어서오세요. 얘 자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죄송하지만 저는 자쿠가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다른 세계선이냐고요? 이상하다. 제가 자쿠가 된 기억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퍼펙트 포즈가 아닌 저체 짤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설마 다른 걸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상하다. 그거 알고 있냐고요? 클립이 있다고요? 어떤 클립이죠? 저는 지금 처음 와가지고 다들 즐거운 밤입니다. 저녁은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나요? 또 오늘 엄청 추웠죠. 그래서 이렇게 와들와들 떨면서 몸을 한껏 움츠리고 다녔었습니다. 모르냐고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상하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늦게 온다고 미리 텔레파시를 통해서 끼아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만큼 저는 지금 왔습니다. 아샤키 하이? 겁쟁이 목고지님 어서오세요. 왜 다시 왔냐고요? 저 지금 처음 왔는데요. 이상하다. 아니면 설마 오늘은 샤키를 빨리 재우기 위해서 다들 단합을 하신 걸까나? 이거 참 이상하군요. 아까 그분은 분신이냐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 지금 처음 왔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상하다. 끼어들이 지금 단체로 왜 다시 왔냐? 다른 세계에서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거든요. 물도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마셔주고서 저는 오늘 이 저녁도 든든하게 먹고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볼 것이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칭찬판에 칭찬 스티커를 하나 같이 붙여볼 건데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또 끼어들래? 요요요요 슉 슉 이렇게 슉슉슉 움직여주고 이거를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채우는지 다 알아왔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슉슉슉슉슉 슉 어이코. 자 바로 떠르르르르르르르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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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북소리 한 번씩 쳐주십시오.
안 된다. 오늘만 자꾸 안 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자꾸 어라 저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저게 뭐죠?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저 녀석 누구지? 일단 저는 아니거든요. 저 머머리는 누구지? 누구지? 일단은 중요한 점 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자쿠도 아니고 대멸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뭐라라 왜 내 얼굴을 하고 저러고 있지? 이상하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딴따다단. 대망의 첫 번째 칭찬 스티커. 이렇게 하나를 쏙 붙여주면서 드디어 이 50개의 여정 중에 첫 번째 첫 발자국을 띄게 되었습니다. 샤키하. 유니동글님 어서오세요. 방종이 아니었다고요? 이상하다. 끼야 전부에게 포함이냐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끼야 전체가 같이 모으는 그런 칭찬 스티커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50개씩 달성을 했었을 때 5개씩 이제 그 믿음의 증표 키링이 팬심으로 보내집니다. 시작이 반이죠. 벌써 이 첫걸음을 뗐지만 반절 성공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이거는 코멘트란이라고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혹시나 말을 적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코멘트란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요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반영해가지고 여기 수정도 잘 해놓을 테니까 요 코멘트란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기존에 있던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던 게시판이 칭찬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한 번에 농사 일정을 보는 거에서도 편하고 우리가 몇 개를 모았느냐 확인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게시판이 돼가지고 제 얼굴이 쏙하니 박혀 있었었죠. 근데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칭찬 스티커 개수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첫 역사적인 칭찬 스티커 부착식 완! 쇽. 자, 다다다다다 쇽. 이렇게 같이 봐주고서 쇽 쇽. 끼어들 다들 요새 질동하고 계십니까? 다들 쾌변하고 계세요? 제가 또 어제 끼어들의 이 왕성한 장 활동을 위해서 완벽한 자세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 자세를 조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쾌변을 너무 자주 하신다고요? 그건 좋은 거죠. 이야, 이런 퍼펙트한 장 건강이라니 축하드립니다. 멈추질 않는다고요? 이것도 축하드립니다. 아이 그래도 뭐 팬티에 막 묻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이제 화장실에서 배출을 할 때 시원하게 잘 이렇게 쑥쑥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하루에 14시간 동안 개변을 하신다고요? 이상하다. 그건 그건 좀 이상하다. 나머지 10시간은 제 발을 닦는다고요? 그럼 제 발을 닦으실 동안 이때 좀 졸으셨나요? 아니 어쩐지 어제도 그렇고 제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항의가 마구마구 빗발치던데 이거 업무 태만 아닙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사용해 보신 끼아들 있으신가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기저귀라던가 성인용 기저귀 또는 그 대형경 배변 패드에다가 용변을 처리해 보신 끼아들 안 계신가요? 아무래도 요강 대신에 그 일회용 요강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강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요것도 한 번쯤은 사용을 고려해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 궁금증입니다. 그렇다고 요강을 놓기에는 어 오히려 더 관리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런 로망 없으십니까? 내가 반경 한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 샤키 하이 담소손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두 팔을 벌린 이 반경 내에서 내 손이 닿는 데에서 모든 일 처리를 다 하고 싶은 마치 주말 그것도 아무런 일정도 약속도 없는 휴일일 때 침대에서 정말 늘어지게 한숨을 자고서 딱 눈을 뜬다. 근데 이때 바로 옆에 내가 어제 자기 전에 갖다 놨던 아침, 점심, 저녁 거리들 그 다음에 물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그 정수기라던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뭐 이런 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내가 그냥 바로 손 뻗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 그리고 일용할 하루 전체 양식들 그런 거 갖다 놓고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날 이런 날이 진짜로 없으시다고요? 움직이기 싫다를 길게 얘기 중인 거냐고요? 아니 뭐 맨날 움직이기 싫다도 맞지만 그래도 이 움직이기 싫은 날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 내가 이 두 다리를 걷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막 귀찮을 때 그때 요강이랑 아니면은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를 조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샤키하 넵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대형견 반려동물의 배변 패드 또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기저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강이랑 배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번 넣고 처리를 했었을 때 일단은 이 찝찝함이 없습니다. 근데 기저귀는 한 번 사용을 하고 나면은 찝찝함을 계속 제가 안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아 보라고요? 아니 이거는 다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가는 도끼어도 사람이라고요? 아이 물론 맞죠. 아니, 다들 요강
요강 한 번씩 사용해보고 싶다. 나도 요강을 한번 해봐봐.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은 한번 사용해봐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여기서 요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 비워주고 세척해주는 그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적의 내 귀찮음과 효율까지 전부 다 잡아버리는 배변 패드 안 해보셨다고요? 이상하다. 다들 해보셨을 텐데 이상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의견이라고요. 오라. 달토끼는 문화가 다르다고요. 달토끼들은 그냥 공중에다가 분포합을 해버립니다. 그냥 발사해버립니다. 라고 할 뻔. 저는 해토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믿을 뻔 하셨다고요? 여기까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토끼들의 이 인권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게 달토끼 클래스라고요. 왜 하냐고요?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날은, 이 움직이지 않는 날은 진짜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으러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밥 먹으러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물 마시러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토끼는 포장하고서 달토끼를 보내버리는 클래스라고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언제 달토끼들이 그렇다고 했죠? 저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동과 날조는 해평이라고요. 제가 언제 날조를 했다고 또 그러십니까? 이거 참 억울합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보아하니 저기 달토끼들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씩 받으셨나? 이상하다. 아니, 그래서 진짜로 배변 패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닌데,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요광보다 처리가 간편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보다 찝찝하지 않은, 이런 거 이제 각자 이 맡은 거 하나씩 맡고서 토론하는 그런 장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 이 배변 패드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제 요강 vs 저기 기저귀 vs 배변 패드, 이렇게 3강 구도로 시도를 했었을 때 저는 배변 패드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끼어들 존엄성이 있다고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는 걱정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보고 있지만 않는다면 본인들의 온전한 그 공간이,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배변 패드는 이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냄새는 누가 처리를 하냐고요? 옆에 또 이제 밀봉시킬 수 있는 쓰레기 봉지를 하나 또 준비를 해두는 거죠. 어차피 그 날들만 사용을 할 거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저기 화장실용 물티슈 하나랑 그 다음에 휴지 하나랑 이렇게만 구비를 해두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배변 패드를 차고 있냐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야식 먹는데 입맛이 떨어지셨다고요? 뭐 드시고 계시죠? 어젠가 저번에는 그 떡볶이를 간장 떡볶이였나 고춧가루 떡볶이였나 그걸 드시고 계신 꺄시 계셨고 흑맥주에다가 오늘은 라면 어떤 라면이죠? 나가사키 라면인가? 나가사키 굴짬뽕인가? 거기에 다 딸기잼과 후추를 첨가한 신라면을 드시고 계시다고요? 야, 맛잘알이잖아. 신라면. 아니, 라면 하니까 그 라면을 끓일 때, 그 면발을 끓일 때 식초를 한 5방울에서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은 조금 더 이 면이 탱글탱글해진다는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모 예능 프로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초 농도를 잘못 조절해 버리면은 이 새콤한 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맛을 전체를 해쳐버리는데 적당히 좀 조절을 잘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이 탱글탱글한 면발을 만나볼 수가 있더라고요. 면발의 탱글함 때문에 국물 맛을 버리고 싶진 않다고요. 근데 이게 국물의 맛이 지켜지는 그 적정한 양이 있습니다. 이 양만 잘 맞춰가지고 똑똑똑 부어버리면은 또 괜찮거든요. 물론 저는 한 몇 번 그러다가 그렇게 안 먹긴 하지만 물론 저는 지금은 그렇게 먹고 있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쇼? 저는 그 두리안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끼아 때는 혹시 두리안을 맛봐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홍어라던가 삭힌 홍어, 그 다음 두리안, 그리고 취두부 요런 류의 음식들을 아직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차라리 면만 삶고서 따로 체에 걸러가지고 얼음물에 담궈놨다가 국물 끓이고 거기에 파랑 콩나물 넣고서 끓여 먹으면 시원탱글하다고요. 하지만 귀찮죠? 하지만 면을 빼놓고서 얼음물에 담궈 놓고서 다시 또 나중에 같이 거기다가 그렇게 합체를 시켜 버리기에는 귀찮죠? 그냥 식초 처음에 몇 방울 그냥 똑똑똑 이렇게 해서 떨궈주면은 끝날 일을 근데 이제 그 정도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얼음물에 건져가지고 더 탱글하게 만드는 거 받고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미리 계란을 볶고서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그 라면에다가 부어주면은 기름기가 없는 그런 계란 라면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식초 양을 테스트하면서 버리는 라면보다야 괜찮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버리는 라면보다 낫기는 하죠. 확실히. 그러면 이 얼마나 괜찮은 샤키의 꿀팁이었습니까 어제? 어제 나가사키 굴짬뽕에서 그냥 딸기잼 한 스푼에다가 후추 가득
가득 뿌리는 이 조합. 완벽한 꿀팁 드렸죠? 쇼? 요새는 수박철이 아니라서 조금 슬픕니다. 사실 수박이 정말 이 대부분의 음식과 좀 잘 어울리거든요. 라면에 딸기찜? 이 완벽한 조합. 근데 달달한 걸 조금 싫어하신다.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선호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면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단맛을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딸기잼의 단맛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두 스푼, 그리고 저기 그저 평범한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넣어줬습니다. 제가 수박이랑 뭘 같이 먹었다고 했다고요? 수박이랑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박이랑 라면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 수박이랑 비빔밥도 괜찮고 수박이랑 제육볶음도 괜찮습니다. 제가 끼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아마도 제육볶음이었을 거예요. 반찬으로 이제 같이 드시면은 닭이거든요. 이 워터멜론도 괜찮고 멜론도 찰떡입니다. 바나나보다는 수박이나 멜론, 아니면 제육볶음에다가는 참외,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나 참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오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오이를 싫어하는데 완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싫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이 대신에 즐기기에 좋은 게 저는 참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낸 조합이냐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레시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갈비탕 콤프라이트. 오늘 퇴근하고서 어제 알려줬던 하나 샤끼 레시피는 뭐죠? 이거를 해먹으려 하셨다고요? 완전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퇴근이 언제시라고요? 같이 먹을 일이 있냐고요? 그럼요. 만약에 여름에 수박이 있는데 제육볶음도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이죠. 6시 퇴근인데 못 해 드셨다고요? 안타깝다. 나가사키 굴짬뽕 샤끼 정식, 나가 샤끼 정식이라고 그럼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가 샤끼 레시피, 요렇게. 만약에 너무 달다 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후추를 조금 더 첨가를 해주시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딸기잼이 아니라 그 와사비를 조금 더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와사비가 없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가지고 또 바로 눈에 띄었던 딸기잼을 집어들게 되었는데, 이거 괜찮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꼭 라면에다가 민초 아이스크림을 넣어보라고요. 아니, 민초 아이스크림을 넣으면은 뜨끈한 민초 국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민초는 차갑게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 왜 민초를 녹여 먹죠?
저 아이스크림 국물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차갑게, 무조건 아삭하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요리를 해먹고 사는 거냐고요? 맛있는 요리. 저는 떡볶이도 잘 만들고 그 다음 저기 국물류 미역국, 콩나물국, 북엇국, 그 다음에 떡국, 이 감자탕 요런 국물류들이 좀 주특기입니다. 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요런 애들. 라면에 와사비를 넣으려다가 없어가지고 딸기잼을 넣는다는 선택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서 어라? 이것과 이것의 조합은 어느 시너지를 낼까? 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끼아들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요리 연구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직은 끼아들은 그 단계가 아니신가 봅니다. 돌팔이 연구원 그런 거냐고요? 돌팔이기라기보다는 야매죠. 정식 뭐 자격증을 딴 그런 이 조합, 맛에 대한 조합 연구가가 아니니까 비공식 맛 탐험가 정도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최악의 선택은 콤프라이트를 밥 대신에 갈비탕에 말아먹었던 선택이 가장 최악이었었고, 이거는 부먹이 아닙니다. 무조건 진짜 꿀팁 메모장 켜가지고 다들 메모하셔도 됩니다. 지금 받아 적으십시오. 갈비탕에 밥 대신 콤프라이트를 먹는다? 라고 하면은 부어 드시지 마십시오. 국밥처럼 말아 드시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찍먹으로 드셔라. 숟가락으로 한 스푼 퍼가지고 국물 살짝 이렇게 해서 적셔가지고 바로 먹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보통의 국밥처럼 그리고 보통의 이런 콤프라이트들처럼 그렇게 막 불려가지고 적셔서 먹으신다 라고 하면은 이거 못 버팁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먹는다고요. 거짓말. 싫으시다고요. 언젠가는 제 이 꿀팁을 다들 언젠가 실행하고 계실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강들도 한 번씩은 저거 한번 그냥 체험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셨던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갈비탕 국물이 있는데 밥이 없어. 근데 마침 저기 콤프라이트가 있잖아. 이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우유도 없어. 용왕을 만나러 갈 때 간을 빼가지고 숨겨두라니까 왜 뇌를 빼고 왔냐고요? 이상하다. 저는 간도 뇌도 빼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거 진짜 꿀팁인데. 왜냐하면 부먹으로 먹게 되면은 갈비탕에다가 이제 콤프라이트 부먹으로 부어버리면은 이 콤프라이트의 같이 표면에 있었던 그 기름들이 좀 둥둥 뜨고 그 다음에 얘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마치 식감이 이상해지거든요. 누가 갈비탕 국물 남았는데 눈앞에 콤프라이트 있다고 그걸 넣냐고요? 하지만 맛있죠. 하지만 맛있었죠.
이 찍먹이 답입니다. 찍먹이. 찍먹이 세상을 구한다. 찍세다. 찍구다. 그,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떤 거는 분먹이라고요? 분먹? 뭐죠 그거는? 갈비탕이랑 뭐 콤브라이트랑 부쳐 먹는 건가? 아, 기름에다가 부침가루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쳐서 드시는 건가요? 저는 어잉? 아니면 불먹인가? 불어 먹는다? 호호호호 이렇게 불어 드신다는 건가요? 뭐라라? 아이고 기간지러. 혹시 끼어들 아니죠? 제 욕하신 거 아니죠?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은 귀가 간지럽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시죠? 헉? 헉? 욕은 아니고 한숨을 쉬셨다고요? 이상하다. 왜지? 감자. 갑자기 춤을 추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돼지 감자 드립은 진짜 너무 좋으셨다고요. 캬, Let's dance, let's go, let's go, let's go. 흐물흐물 댄스. 문득 그런 생각. 혹시 그 옛날 그렇게 아마 옛날은 아닌데 제가 또 한창 마법소녀물에 빠져 있었을 때 또 같이 봤었던 그 리틀 프릿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특정한 그 프린스라는 캐릭터가 지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막 흐물흐물해지면서 프린스 이런 춤을 추는데 저는 그 어린 눈은 아니죠. 그냥 딱 처음 봤는데 너무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연체 동물 춤을 조금 연습을 했었었다. 오늘 뇌가 녹았다고요? 이상하다. 아닌데 날이 추워서 얼어붙었을지는 몰라도 뇌가 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샤키님을 보니까 저도 이상하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더블 화면으로 샤키님을 보고 계신 건가? 저는 샤키입니다만. 이렇게 고해성사 타임이 시작되고 콧구멍으로 흐르는데 수는 뭐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콧물입니다. 아이 참, 이걸 발견하셨으니까 빨리 콧물 좀 훔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콧물 한번 훔쳐줬고 이걸 발견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저조차도 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 콧물 하니까 다들 추울 때 온도 차가 좀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줄줄 흐르게 되는 그 콧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발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언제 바로 발견하시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차가운 바람을 얼굴로 이제 맞고 나면은 안면에 있는 이 통각이라고 해야 하나? 이 느낌들이 조금 죽은 얼어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볼을 꼬집어도 별로 통증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이라던가 이런 게 흘러도 느낌이 없어가지고 콧물이 흘렀었을 때 알아차리는 게 살짝 늦거든요. 쓱 닦고 손을 씻는다고요? 역시 그게 맞긴 하죠. 바로 느껴지신다고요? 이야, 아니 이거
강철 통각은 아니고 세포? 강철 세포를 가지셨군요. 저는 보통 이제 얼어붙는 편이라서 일단은 조금 옆으로 흘러내려야지 입가에 조금 도착을 해야지만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자꾸라고요? 이상하다. 왜 아까 시작했을 때부터 허접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막 빗발치고 있죠. 영상도 막 자꾸 막 그러시고 이상하다. 아 그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치즈 감사합니다. 옴뇸뇸뇸뇸뇸뇸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인사는 확실히. 아 있으셨군요. 그러면 인사를 확실하게 드린 걸로 다행입니다. 쇼 물도 한 모금 또 마셔주고. 끼어들 다들 인라인 스케이트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작기하 고미도님 어서오세요. 싱싱카라던가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완전 간지 작살 신발에다가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붕붕 이렇게 길가에서 타고 다니는 인라인은 말고 있다고요? 그냥 스케이트만? 힐리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 바퀴 달린 거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니 그게 요새 그렇게 조금 멋있더라고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한동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팬비트 써먹을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왠지 멋있는 힐리스 그거 초딩 때 유행을 했었던 거라고요. 헐이라고요? 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헐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방금 썼었나? 늙었다고 하는 거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허그 뭐 이런 허거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나요? 헐링 방구 이런 거 요즘은 허거덩 거덩스라고 한다고요? 알고 있었죠. 허그덩 거덩스 농담해본 겁니다. 요즘 누가 헐이라고 하죠. 아직도 기원전에 살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십니까? 요즘은 그것도 하던데 아무튼 트렌디한 걸로 아무튼 MG한 걸로 햄북이 뭐죠? 어디서 조금 햄버거 냄새가 납니다. 아이 참 저게 뭐람? 햄부기 버거 요즘은 그런 거 안 씁니다. 예? 무슨 떡볶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지가지 나뭇가지입니다. 제가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십니까? 크흠. 완전 요즘 세대 말이죠. 급기야 급기야 발닦개 탈출. 무슨 소리시죠? 여기서 본인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한 번 끼앗은 영원한 끼앗. 한 번 춘식이는 영원한 아차차. 한 번 끼앗은 영원한 끼앗. 아시겠습니까? 다들 머릿속에 다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한 모금 마셔주고서 아니 끼앗들은 보통 카페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요즘은 다들 그 커피 마시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해야지 한 잔을 다 못 마셔가지고 그 카페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끼앗들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다들 카페는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음료수라던가 달달한 거 아니면 상큼한 거 요런 거 오랜만에 이 돈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아니면은 카페를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카페는 카페인 충전소라서 아침에 커피 못 타가지고 나가면은 사러 가신다고요? 아니 근데 다들 커피를 그러면은 자주 드시겠네요. 그러면은 업무할 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한 잔 드시고 하루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드신다 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안 피곤하십니까? 저는 그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맛도 없는데 그리고 너무 카페인이 잘 들어서 커피 마시고 나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버려가지고 좀 안 마시고 있거든요. 진짜 마셔야 할 때 아니면은 딱히 안 마십니다. 그러면 안 먹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그게 맞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몰랐었을 때는 그때 한창 또 커피에 중독돼 버려가지고 그냥 맨날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해치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안 먹게 되니까 나는 대참사. 맨날 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음식을 괴식으로 뭐라라?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괴식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괴랄한 음식 같은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두리안 이 냄새가 심한 음식들 괴식이라고 조금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두리안 뭐 삭힌 홍어 취두부 이런 녀석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괴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콜라에 밥을 말아먹는다던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두리안 사탕이 먹을만 하다고요. 저 두리안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두리안 향기가 냄새가 이게 방구 냄새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의 이 냄새가 방귀 냄새로 알고 있었는데 갈비탕에다가 콤프라이트를 말아먹는 게 괴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자, 우유에 콤프라이트를 말아먹는다 안 먹는다? 끼앗들 선택해 주십시오.
말아 먹는다 안 먹는다. 방구보다는 특유의 그 역한 향이 있다고요. 뭔가 특이하게 역한 냄새? 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차라리 뭐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이 컨텐츠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콤프라이트를 우유에 말아먹고 있으시다고요. 자, 그러면 흰 우유에 보통 말아 드시겠죠? 여기서 초코 우유에 말아 먹는다 안 먹는다? 다들 선택해 보십시오. 초코 우유에 맛있다고요? 그러면은 딸기 우유에 말아 먹는다 안 먹는다? 콜라 무시죠? 딸기 우유? 이거는 별로 맛이 없긴 하지만 안 말아 먹는다고요? 이거는 인정. 딸기 우유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마 커피 우유라던가 바나나 우유까지도 말아 먹을 텐데 딸기 우유는 딱히 손이 안 가가지고 이건 인정합니다. 이건 트라이 안 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는 말아 먹는다 안 먹는다? 솔직히 바나나 우유까지는 진짜 맛있는 조합이라서 이거는 다들 말아 드실 것 같거든요. 맛있다고요? 인정. 그렇다면 갈비탕에 말아 먹는다 안 먹는다? 갈비탕 맛있죠? 콤프라이트 맛있죠?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의 조합. 같이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는 그냥 먹는다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비탕 밥으로 먹죠. 그 다음 저기 콤프라이트도 밥으로 먹죠. 그럼 밥과 밥을 같이 먹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조합은 증명이 된 조합이다. 왜냐면 밥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니까. 무슨 논리냐고요? 일단 첫 번째,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갈비탕도 주식으로 메인인 밥을 먹고 그 메인으로서 밥의 메인으로서 먹고 그 다음에 콤프라이트도 보통 이제 메인으로서 먹게 됩니다. 그럼 메인과 메인의 조합, 이건 하나의 더 거대한 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이죠. 이 제대로 된 먹는 방법만 익혀버리면은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끼아들의 실패 확률을 좀 낮춰드렸죠. 찍먹으로 드셔라. 갑자기 마라탕에다가 키위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과일을 식후 간식으로 디저트로 먹는다? 아니면은 과일은 반찬이다. 끼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을 반찬으로 드시나요? 아니면은 디저트로 이렇게 드시나요? 식후로? 샤키하 킬리위키님 어서오세요. 아니 키위가 너무 먹고 싶어졌잖아. 과일은 식후로 드신다고요? 과일이 어떻게 반찬이 되냐고요?
이거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과일을 반찬으로 먹는다? 이러면은 이제 신세계가 벌어집니다. 다들 수박 김치 모르십니까? 수박 김치, 키위 김치, 바나나 김치, 온갖 과일들을 막 이렇게 김치로 담가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가. 김치계의 수치를 말하지 말아 달라고요. 저만 봐도 신기하다고요. 왜 그랬대? 이거는 다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김치들은 뭐 사과 김치까지는 좀 용납하지 못하는데 아직도. 근데 수박 김치? 그다음에 키위 김치? 요 정도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점심에 수박 김치가 나와가지고 빡쳐가지고 사장님이랑 싸우셨다고요. 아니 이것은 거기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수박 김치 한식의 세계화가 되어가는 요즘 K푸드라고 하죠. 이 한국의 푸드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와중 마치 이탈리아의 피자의 변형처럼 한국의 김치의 변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제 맛들을 찾아서 이렇게 각종 새로운 김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김치란 무엇이냐?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냥 저기 알타리 김치, 오이 김치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백김치, 물김치 등등등등등등등 무수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런 김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김치가 추가가 된다. 요거는 또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요즘 나온 또 새로운 김치의 맛. 이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손님들 다 욕했다고요. 아직 다들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이 처음에 안 드셔보셔서 그렇습니다. 이 맛은 한번 보셨나요? 제가 수박김치를 딱 한 번 먹어봤었는데 이거 맛있었거든요. 왜냐면 잘 익은 수박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뭐라고 해야 하지? 이 탄산감이라고 해야 하나? 과즙이 퍼지는데 이게 진짜 상큼하고 이 톡톡톡톡 터지는 듯한 마치 김치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유산균의 톡톡 터짐? 이런 것처럼 같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잘 익은 수박은 김치의 이 메인 재료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수박은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수박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 과일을 반찬으로 드시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수박 김치는 혐오한다고요. 이게 오히려 다른 김치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이탈리아에서 토마토 케첩으로 파스타를 만들려고 하면은 혐오스러운 극혐하는 듯한 그런 그런 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걸 극혐하는 것처럼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박김치로 볶음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저는 볶음밥을 할 때 김치 볶음밥을 할 때 하는 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모든 다른 온갖 김치가 다 안 되고 무조건 배추김치로 가줘야 합니다. 근데 파인애플 피자는 이탈리안 말고도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취향 차이인 걸로.
은근히 파인애플 뜨뜻한 파인애플이 맛있더라고요. 마치 그 과일을 얼리면은 당도가 높아지면서 더 달아진다 라는 것처럼 이 따뜻하게 데워도 이 과즙이 더 이 뭐라고 해야지? 뜨뜻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내 온 혀와 입 천장과 입 옆과 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뜨뜻한 이 과즙의 향연. 이 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또 다른 세계가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아니 설마 끼아들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끼아들이랑 파인애플 피자 같이 시켜 먹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다 먹어야지. 아싸. 친구랑 여행 갔었을 때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이놈이 후식으로 먹으려고 샀구나 했는데 불판에 올라가지고 싸우셨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로 요리를 할 때는 다른 상대방의 그리고 같이 있는 동행인의 의사도 조금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불판행위였나요? 오리지널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모조리 모든 양의 파인애플을 전부 다 그냥 구워 버리신 건가요? 사실 맛있긴 합니다. 이 구운 파인애플, 따뜻하게 데운 파인애플, 이 맛있기는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생으로 바로 손질해서 먹거나 아니면 차갑게 해서 먹거나 하게 되면은 그거 아시죠? 파인애플을 많이 먹고 난 후에 입천장이 뭔가 가렵거나 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근데 데핀 거는 구운 거나 데핀 거는 그게 조금 덜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덜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누가 제 국밥에 동의도 없이 깍두기 국물을 들이부어도 괜찮냐고요? 바로 멱살잡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냥 더 이상은 나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이제 싸우는 것 자체가 싫은데 너와 막 얘기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없이 그냥 단박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고단수는 아니고 그냥 쓰레기 수법이거든요. 아, 이런 심정이셨다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확실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그런 행위를 벌이셨다라고 하면은 억장이 저도 무너졌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물론 화해하고서 금요일에 술을 드시기로 했다고요. 오메데또. 어쨌든 해피엔딩이니까 박수! 축하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싸우면서 피어나는 우정 한 다발, 한 꽃다발, 두 꽃다발.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수박 김치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콤프라이트 갈비탕도 괜찮습니다. 이거 부먹으로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거 찍먹으로 드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드실 때 수박 반찬으로 드시는 거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갈비찜에는 감이나 멜론, 그 다음에 저기 바나나 요런 친구들 조금 추천을 드리고서 갈비찜이 좀 달달하다 보니까
새콤한 것도 괜찮은데 새콤한 것 중에서도 키위 같은 새콤함이 아니라 키위도 굳이 따지면은 골드 키위의 달콤함? 요런 느낌의 키위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들 밥 드실 때 밥 한 숟가락 뜨고 반찬 다른 거 메인 반찬 하나 입에 넣고 예를 들어 고기 한 점 입에 넣고서 바로 또 다른 반찬으로 과일 한 점 치면서 입에 직행으로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완전 꿀조합인데. 일단은 그럼 반찬으로 먹는다는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 없애보고자 입문자들한테는 제육볶음에다가 수박 같이 드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드시고 싶은 분들만 그렇게 드셔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다들 그 라면 아시나요? 쿠지라이식 볶음 라면? 저는 좀 최근에 이 라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끼어들은 혹시 이 볶음 라면의 정체를 알고 계셨나요? 알긴 하시다고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드셔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 번인가 이렇게 해서 해먹어 봤었는데 제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긴 하려고 합니다. 안 해보셨다고요? 아, 아깝다. 해봤으면 이제 꿀팁 조금 전수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실패를 한 입장이라서 이 꿀팁을 조금 전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메마른 볶음 라면이어가지고 일단은 뻑뻑했고 그 다음에 맛이 너무 짰습니다. 다음에는 스프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면은 해장 때문에 그냥 국물 있는 걸 선호하신다고요? 야, 사실 그게 국룰이긴 합니다. 시작기하 코리명님 어서 오세요. 진짜 뭐라 이상한 게 보인다. 샤레뱅 이상한 게 보인다. 아니겠지? 머리가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거의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배에 공간이 남아 있다면은 밥을 말아 먹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즐기는데 이 끼어들은 어떠신가요? 면을 다 먹고서 거기에 밥 말아 먹는 거 이거 국룰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샤레뱅이 보여. 맞다고요? 면을 다 먹고서. 이야, 탄탄이라서 몸이 탄탄해지는 거죠. 계란 2개를 까서 계란죽까지. 캬. 이제는 면만 드신다고요.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은 몸이 탄탄해지는 조합. 좋으면서 예. 아닌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큰일 났다. 솔직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샤레뱅 샤끼만 혼자 즐겼던 그래서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 라죽이라고 아시나요? 저기서 계란 탁탁 2개 까가지고 계란죽 받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신경 끄고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조합이라는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내가 생각할 일이기 때문에 먹을 때는 이제 신성한 먹을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라고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밥 마를 때는 진짜 최고의 밥 마른 라죽을 해먹는 게 진짜 라면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지 않을까. 오늘도 너는 너의 할 일을 충분히 잘해줬고 훌륭한 한 끼였다. 넌 최고의 식재료 한 끼 식사였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그렇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죽 넌 최고의 토끼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다. 끼어들은 배 안 고프시나요? 이제 발음도 점점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 충전할 것들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 인간의 몸은 당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으시다면서요. 사실 당이 땡기는 게 진짜로 당이 땡기는 게 아니라 당이 떨어져서 땡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신가요? 일단 저는 아니라서 우리 환상계 수인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로 당이 땡기는 편입니다. 아, 코 간지러, 귀 간지러. 당을 안 드신다고요? 죽을 것 같으면 먹는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저기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당이 엄청 가득 든 걸 간식을 선물을 했다. 이래도 안 드실 겁니까? 나는 당을 애초에 잘 안 먹는 사람이라서 너의 그 선물은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드실 겁니까? 암살 아니냐고요? 그런가? 받고 죽을 상태를 만들고 먹어야 한다고요? 아, 죽더라도 먹어야 한다고요? 하긴 이 시간만 되면은 유독 왜 이렇게 저는 야식 월드컵 그리고 음식의 향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다 같이 끼어들끼리 열심히 맛있고 달달한 간식들 떠나 먹도록 합시다.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끼어들은 씁쓸한 거 조금 드리고 디저트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달한 디저트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논아 먹도록 합시다. 저번에 라면 월드컵을 했었었는데 저번이라기에는 조금 많이 옛날이지만 라면 월드컵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우승을 했었던 게 아마 진라면 매운맛이었었나? 아니면 신라면이었었나? 그랬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치킨 월드컵. 키아떼랑 가장 최고의 치킨, 내가 여태껏 살면서 먹어봤던 치킨 중에서 가장 맛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야식
그리고 치킨이 무엇인가? 한 번씩 알려주십시오. 앞머리를 만지고 있다고요. 쓱쓱 쓱쓱쓱쓱. 치킨은 12시간 굶고 먹는 치킨이라고요. 12시간 굶고서 그냥 치킨입니까? 뭐 옛날 통닭 아니면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후라이드 이런 거 상관없이, 양념 후라이드 이런 거 상관없이 야식은 케찹과 치즈를 뿌린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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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치킨은 슈넬 치킨?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까? 토끼 다리로 만든 치킨이라고요. 일단 토끼 다리에서부터 커트거든요. 아니 닭다리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토끼 다리인 거죠?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요? 잠깐만, 그럼 그거 레시피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 한번 배워가야겠다. 쇼호. 보면 케찹이랑 치즈를 뿌린 닭가슴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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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를 뿌린 닭가슴살에다가 후추로 간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하네요. 쪼잉 쪼잉. 케찹과 치즈를 그냥 폭탄 투하 하듯이 그냥 마구마구 뿌려주고서 그 다음 맞아, 치즈 하니까 끼어들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30초 정도를 돌리면 된다고요? 호 나중에 닭가슴살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날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맥주랑 먹어야죠. 방금 제가 맥주랑 먹으면 맛있다고 했던 그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맥주랑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끼어들 이 치즈, 피자를 시켜 드실 때 혹시 치즈의 이 원산지라던가 이런 표기를 확인을 하고 시키시나요? 이게 진짜 꿀팁. 야, 그냥 드신다고요? 그러면 맛없는 치즈를 계속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먹다 보면은 여러 피자 가게에서 조금 시키다 보면은 그런 피자 치즈가 있어요. 씹다 보면은 왁스처럼 이 굳는 듯한 식감의 치즈라고 해야 하나? 금세 또 굳어버리는? 하지만 콘치즈로 만들면 엔간한 치즈는 다 맛있다고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이 치즈 자체가 근데 뭐라고 해야지, 치즈의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니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 그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치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진짜 막 흐물흐물 흘러내린다 이런 느낌이 가득한 그런 치즈라서 잘 안 굳나 봐요. 이런 진짜 치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원산지 표기에 그 제대로 된 원산지가 이렇게 탁 나와 있는지, 그 이 성분, 치즈 성분이 표시된 그런 곳에서 시키신다면 확실하게 맛있는 그런 치즈를 즐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치즈를 일단 식히고 나서 구별하는 방법. 만약에 이 치즈 조각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들었었을 때 얘가 모양이 그냥 흐트러짐 없이 탄탄하게 이렇게 해서 떠오른다? 이러면 조금 가짜 치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흘러내리면은 진짜 치즈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쇼츠에서 본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서 봤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지? 아이 참. 열심히 이런 자료 조사? 예. 절대로 쇼츠 중독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 자료 조사라고 볼 수 있죠. 영상은 한 번 본 거는 대충 기억한다고요. 오호라. 그리고 또 이게 마침 진짜 충격적인 그런 정보성 영상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쇼. 그리고 궁금한 점, 혹시 끼앗들은 왁싱샵에 가서 왁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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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없으시다고요. 받을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아직 없으시다는 얘기겠죠. 만약 왁싱사가 여자면은 조금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어느 곳들은 여자 왁싱사, 그다음에 남자 왁싱사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있는 그런 샵들도 있고, 또 어디는 남자만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여자만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수치심 못 느끼게 그냥 수면 마취 때려버리고서 그냥 슉슉 슉슉슉슉 슉슉 해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수면 마취하고 내시경 검사 받는 거와는 다르게 왁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 고통이 동반이 되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할 때 갑자기 이 털들이 뜯기는 고통에 정신이 번쩍 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왁싱이 아프냐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사바사라고는 하는데 욕을 갑자기 그냥 냅다 이렇게 날리신다고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욕 발사 와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은 이제 그곳으로 못 가시거든요. 안 아프게 하려고 왁싱샵 가는 거 아니었냐고요. 이제 셀프로 왁싱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덜 아프고, 그리고 셀프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잘 되기는 할 겁니다. 겨드랑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그 브라질리언 라인 이쪽은 셀프로 하게 되면은 이 뜯을 때 여기를 잘 벌리고서 그 다음에 살결과 이 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밀면서 이게 잡아서 살살살살 착 이렇게 뜯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하면은 이 두 손을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왁싱샵으로 가서 이제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관리라던가 이런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다, 나 겨드랑이는 안 뜯고 그냥 밀 거다, 녹일 거다 하면은 그냥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뜯을 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브라질리언 한번 셀프를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정신 번쩍 들면서 이 뜯겨진 이 땜빵 난 그대로 왁싱샵 예약을 하고 계신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왁싱샵에서 코도 가능하냐고요? 이게 코 잘못했다가 기절하시거든요. 땀구멍에서 피 나는 거 아니냐고요, 셀프로 하면. 근데 이거는 이 뜯기면서
약간의 그 피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맺히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셀프로 하든 아니면 샵을 가든, 물론 셀프로 하는 것보다 샵으로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근데 둘 다 보이긴 한다. 비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제가 자아코라고요? 아닙니다. 벌칙으로 청테이프 제모하는 거는 해보셨다고요? 아, 코를 대시라고요? 아, 근데 콧구멍 잘못하면은 이거 죽는데. 코털이 이라뇨. 저는 코털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열심히 뽑지는 않지만 다듬기는 하거든요. 치아가 가지런히 예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관리를 좀 열심히 했었죠. 한창 이 치아의 구조가 형성될 때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 깨끗하고 뾰족한 송곳니, 제 자랑이죠. 이로 인해서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는 제 입 안쪽 살구멍들도 그냥 다 뽕뽕뽕뽕 뚫어버려가지고 혀도 자주 씹고 입 안에 구멍도 자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입 안이 피의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잘못 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가끔 배고프고 가끔 이제 고기가 너무 땡겼다, 주인아 고기를 타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얘가 이제 씹더라고요. 육식하는 도끼였냐고요? 맞습니다. 저는 완전 육식파입니다. 괴혈병 아니냐고요? 잇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빨 사이사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날카로워가지고 이빨들이 잘못 씹으면은 아차 하면은 갑자기 뽕 하니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이빨을 뽑아주신다고요? 생리를 그만. 어허, 그거 아닙니다. 오라라 오라라라. 해서 결론, 왁싱을 하실 때는 왁싱샵을 가셔라. 만약 그냥 면도기라던가 이런 걸로 셀프로 제모를 하시는 게 아니면은 다른 부위들, 팔, 다리, 뭐 겨드랑이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특히나 이 브라질리언 요쪽은 그래도 가셔라. 그리고 왁싱을 겨드랑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왁싱샵을 가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꿀팁, 왁싱을 하고 난 후에는 이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오히려 왁싱을 하고 난 후의 관리가 앞으로의 이제 끼아들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스크럽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촉촉한 그런 제품으로 보습도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흔히 말하는 그 잉그로 헤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왁싱 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 저는 관리하는 도끼였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스크럽과 보습 타임을, 보습 대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메모 완료하셨죠? 바로 또 이제 물 한 모금 더 마셔주고 노트를 안 가져오셨다고요? 그렇다면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라도 이 노트 하십시오. 제 귀나 만지작거리고 계시겠다고요? 어허라 으라라. 킹 15기로의 복습,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나쁘지 않다. 근데 어느샌가 또 이번 주가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만지작. 요새 귀 안 파가지고 기밥 있을 텐데 만지작. 끼앗이 선택한 귀 만지기죠.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악깡버. 귀는 관리 안 하냐고요? 아닙니다. 귀는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간지러운 이유가 이게 안 파줘서 그런가? 이상하다. 그래도 뽀득뽀득 잘 씻고 있긴 합니다. 이 비누도 묻혀줘가지고 이 샴푸 칠할 때 같이 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긴 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귀 봐야겠다. 기아들은 보통 언제 귀를 파시나요? 저는 각 잡고서 나 오늘 귓밥 없앤다 이렇게 각 잡고서 하는 거면은 진짜 가끔씩 한 달에 두 번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 물기 없앨 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호비적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도 에어팟을 끼지 않냐고요? 저는 안 낍니다. 샤레빙 할 때만 파신다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얼마나 안 파시고 있는 거지? 전자기기에 이물질 묻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고요? 하긴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귀 속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자기기 중에 하나죠. 만약 내가 이거를 꼈다 뺐는데 이 옥수수 가루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묻어있다? 라고 하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충격을 잔뜩 먹고서 갑자기 돌아가자마자 바로 관리. 그렇긴 합니다. 다행히 저는 요새 헤드셋만 끼고 있어가지고 이어폰 잘 안 껴서 그런 충격은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안 되겠다. 그냥 생각난 김에 오늘 바로 해보는 걸로. 똠. 헤드셋을 추천해달라고요? 일단은 저는 보스 헤드셋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이랑 호환이 되는 걸로. 저는 보스. 요 보스도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편안합니다.
이 보통 귀가 편안하다라는 뜻은 조금 외저의 외저의 태를 나게 할 수 있는 외저 핏인 헤드폰이 많지만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그 편안함, 착용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스가 아니라 보스였나요? 방금 검색을 했는데 그리고 보스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그 에어팟 맥스인가? 이런 것도 요새 있죠. 그 애플에서 나온 거. 그것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소니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다른 것들은 사용해보지 못해가지고 귀가 편한 거는 보스. 저는 고가 라인을 선호하냐고요. 굳이 또 그렇지만은 또 않기는 한데 이제 후기라던가 확실한, 만약에 돈을 어차피 써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확실하게 하나 사서 몇 년이고 쓰는, 몇백 년이고 일단 써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 쓸 거면은 이 정도 투자는 조금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보스 거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십 년 됐고 아직 몇백 년을 요 친구는 안 채웠거든요. 그리고 작은 거 조금 더 저렴하게는 이제 좀 더 저가로 내려가게 되면 차라리 뭐라고 해야 하지? 귀가 편안한 거는 조금은 내려두셔야 한다. 음질이 중요하시면은 요 동그라미 작은 거 있잖아요. 간지나는 거. 그런 쪽의 디자인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소니라던가.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요. 저는 무조건 이 귀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가장 편안한 착용감의 헤드셋들로만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음질 필요 없고, 예. 음질도 음질대로 챙기되, 하지만 귀가 편안함을 가장 중요 포인트로 봐가지고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질이 가장 중요하시다, 음악을 자주 들으시고 이 듣는 것들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음악 회사에서 나오는, 아니면은 악기 회사에서 나오는 요런 헤드셋들도 진짜 음질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건 노캔 되냐고요? 전 됩니다. 저는 노캔 되는 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노캔 시키고서 걸을 때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안 들려가지고 잘. 그래서 끼어들도 노이즈 캔슬링 이거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앞을 보고 걷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을 탁 시선을 내리고 걷게 되었다. 근데 주변에서 갑자기 빵빵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위험에 처했다, 차가 나한테 돌진해 오고 있다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노이즈 캔슬링은 대처가 불가능해가지고, 헤드폰이 그 정도냐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귀를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 버리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똠똠똠똠똠똠똠.
올해 하나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럼 미리 받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또 요새는 소니나 그다음에 에어팟 맥스 저기 애플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는 하죠. 그리고 그냥 좀 예쁜 걸 원한다. 아이폰이랑 연결이 더욱더 좋은데 예쁜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애플에서 나온 거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소니도 무난하게 예쁘고 사실 다 예쁩니다. 요새 나오는 것들은 디자인도 엄청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소니냐 보스냐 그다음에 저기 애플이냐는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슉슉 해주고, 내일은 뿌요뿌요 테트리스를 한번 해볼 건데 말이죠.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다음 찾기를 이겨라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너무 못한다, 제 실력이 정말 처절하게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과감히 그냥 버려버릴 거고요. 아니면 좀 치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다음 대회를 열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멀기트랑 트리가드를 잡았기 때문에. 예? 이미 평균 이상이라고요. 나 평균 이상일지도. 아직도 못 잡으셨다고요? 오라라 진짠가? 아니 트리가드는 그냥 4일 하고도 4일 한 19시간 정도면 잡고, 그다음 멀기트는 2일이면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19시간이면 잡죠. 4일 총 19시간. 다음 주에 다시 또 엘든링 주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저는 멜리나 우리 성년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미 이 집단의 사이비에 가입을 하게 된 이상 우리 멜리나 성년님을 그냥 추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든링 주간 바로 그 사냥개 대곡검 얻어버리고 닌자처럼 앞으로 샤샤샤샥 뒤로 샤샤샤샥 움직이면서 그 공격 착착착착착착착 넣어주고, 그냥 막 난리 파티 브러스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냥 다들 보스 커트 이렇게 다들 머리 땡강땡강 날려주면서 그냥 엔딩에 필요한 10마리의 보스 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하루에 보스 하나씩을 잡는다 라고 가정하면은 일단 첫날은 그 검을 얻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살짝 제외해주고, 이 하루에 바로 또 잡아버리면은 1, 2, 3, 4, 5, 6 6마리의 보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기대를 안고서 한번 또 다음 주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아들 오늘도 오늘 한 1시간 정도 늦게 왔지만 오늘도 샤키의 방송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 샤바 뿅